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임 검사는 19일 SNS에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윤석열 불리한 반대 확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고는 해당 뉴스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이나 기소권이 없는 경찰분들은 노여우셨을 것이라고 오늘 뗐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에 법원에서 서류 재판만 하는 구약식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거의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일부만 보완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설명이다. 또 사안이 중에 검찰이 정식 기소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해 재판하는 908 사건에서도 경찰 송치 기록상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보완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가 적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특수수사나 민감한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와 기소 결정 주체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면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고 검찰 수뇌부가 입맛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과 피기수첩 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이었지만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 수사팀이 상명하복에 따라 부득이 혐의 없음 결정했다가 특검 수사로 유죄가 확정됐다. 피기수첩 사건에서는 임수빈 부장검사는 무혐의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기소 의견이어서 수사팀 교체 후 결국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 났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당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피기수첩 수사의 부당함을 알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언급하며 법무부가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의 실효성의 윤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현실적으로 중요 사건은 총장이나 검사장이 결정하고 상명하고 서열 문화가 팽배한 검찰 내부 구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실효성 있을까 싶다며 솔직히 단기간 내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내부자로서의 냉정한 관점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강조하며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은 검찰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기소 분리 불가 주장은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 수뇌부의 현상유지론이라고 꼬집고는 우리 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이 그리고 검사들이 검찰과 수뇌부의 기득권 또는 현상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를 열린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상 뉴스검색이었습니다. 검사 아시죠?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이 글에서 임은정 검사의 촉이 발동을 하는데 이 촉이 제가 생각한 정말 쓰레기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되도 않는 황당무계한 이 소설하고 맥이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이 말 같지도 않은 소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법무부와 검찰이 한몸이었을 땐 장관 지휘권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어 생각이 같고 이해관계도 일치하여 검찰 혹은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지시를 따르니 굳이 지휘권 운운할 필요도 없죠.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될 때 마찰음 혹은 파열음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제 이름이 적혀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비망록 사진 파일을 구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21일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황교안 장관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관련하여 제 이름을 언급했더군요. 여러분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아시죠? 그 흔히 말하는 닌자 예. 이게 참 표현하기 그런데 닌자인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몰래 이거 찍 하고 튀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닌자 행위 별칭이 붙은 그분 기억나실 겁니다. 8월 20일 오후 검사 게시판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글을 올렸다가 동료들로부터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자신만이 투사이고 올바른 발언을 하는 양 한다 등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다음날 청와대 회의에서 제 글이 언급되는 걸 보니 황교안 장관이 부지런한 건지
나란 일로 공사 감항해야 할 청와대가 예상외로 한가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한몸이었던 그때 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부장검사의 백지구형 지시와 직무 이전 지시를 거부한 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우기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지휘체계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 당시에 검찰과 법무부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이다.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거창한 말로 포장을 하면서 이문정 검사의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썼었다는 얘기예요. 법무부, 엄밀하게는 검찰국 검찰과와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검사들의 협업으로 작성된 상고이유서였는데 형사소송법과 검찰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상급자의 백지구형 지시와 직무 이전 지시가 적법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서면이 얼마나 한심하고 한심하던지요. 검사들이 위법한 주장을 이렇게 공연히 노골적으로 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오해를 피하고자 회피 선언을 하고 관여치 않아야 할 2013년 상부의 수사방해에 맞서 항명파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총장님이 감찰본부의 반발에도 진정서 재배당을 시도하였고 신청권이 없는 채널A 기자 측의 전문 자문단 소집 요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 중인 중앙지검의 반발을 초래하는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서 하는 걸 보니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 관여하였고 심지어 총장님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커져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이문정 검사의 요 글, 이 부분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서 하는 걸 보니 심지어 총장님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커져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라는 요 부분, 이게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쓰레기 같고 어이가 없는 소설의 내용과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문정 검사의 촉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 소설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유, 절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그야말로 상상 속의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자, 윤석열 청장 이 양반이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 하는 것이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소설의 개연성을 또 만들어가야 돼요. 너무 허무맹랑하면 안 팔리는 소설이잖아요. 자, 짜장 윤석열 선생은 조국 전 장관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갖은 억지 기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민정수석 때 감찰 무마, 직권남용 이 부분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조국 전 장관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누가 동원됐냐면요. 박형철. 박형철은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박형철의 증언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박형철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검찰 조사에서 했어요. 그 증언을 토대로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박형철이 말을 바꿉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했었던 일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감찰을 시작하고
감찰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감찰 내용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것, 이것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강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찰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유재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감찰에 응하다가 어느 순간 감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을 종료하게 돼요. 자, 이 감찰을 종료하게 될 때 누가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그리고 박형철,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내려면 박형철도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자신의 아주 친한 측근까지도 밀어붙여서 넘겨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형철은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렇게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재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 박형철도 배신